이번엔 TMI 없이 본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엔 일본인 친구를 쉽게 사귀는 방법을 소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좋은 관계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겠죠. 그러면 알게 된 일본인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떻게 데이트를 하면 좋을까요? 어디까지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일본의 상황이나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일 뿐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사람들 사이의 호감도를 올리는 것은 때와 장소, 상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석은 없죠. 데이트를 성공하는 방법 같은 책을 사신 분들은 일단 버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상대방도 같은 것을 봤다면 당신은 그냥 따라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될 겁니다. 보통 일본은 남녀가 데이트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더치페이를 하는 게 기본이죠. 하지만 한국 남자들은 안 그렇죠. 어딜 쪼잔하게 더치페이를 해요.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한국인에게 호감이 있는 일본인 여성들은 여러 가지로 한국인 남성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역은 어떠냐고요? 마침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일본인 여자랑 결혼한 외국인 남편 중에 한국인은 26.9%인데 비해서 일본인 남자랑 결혼한 외국인 아내 중에 한국인은 16%밖에 안 되네요. 거의 반이네요. 이유는 일본인 남자들에게 물어보면 한국 여자들은 예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가 너무 세서 결혼 상대는 좋게 보지 않는다는 편입니다. 뭐 그래도 휘둘리는 거 좋아하거나 뭐 누가 지시해주면 그거 따라만 하면 안심하는 그런 남자들은 한국인 여성이 최적이겠죠. 그에 반해 일본인 여성들이 생각하는 한국인은 드라마의 영향이 너무 강해서 그런데 한국 남자들이 다 다정하다고 그러네요. 정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일본에서 일본인 남성들을 보게 되면 저게 인간이야 싶을 정도로 좀 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남자들은 비용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어떻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그런 여자들을 만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죠. 그러면 더 깊은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그럼 데이트할 때는 보통 저녁에 좋은 분위기, 좋은 밥집에서 먹잖아요. 데이트할 때 얼마 정도로 쓸까요? 일본에서 나온 통계 자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데이트할 때는 5,000엔에서 10,000엔 정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더치페이니까 이거의 2배를 내는 게 뭐 한국 사람의 경우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근데 한국은 요즘 어느 정도를 쓰고 있죠? 요즘은 보통은 샤브샤브 다베오데이나 뭐 무한대로 먹는 거에 말이죠. 그런 일단 저렴한 데로 하려면 여기를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저렴한 데는 1인당 1650엔짜리 같은 것도 있었는데 요즘 물가가 올라서 한 2,000엔은 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데들은 저렴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와서 시끄럽게 굴거나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라고 보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급스러운 데 간다. 그러면 1인당 한 5,000엔 정도. 그러면 좀 조용하고 좋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랬고 다베고다이가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저의 경우는 많이 먹지 않지만 좋아하는 종류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베오다이나 뷔페 같은 걸 좋아하긴 하는데요. 좀 제대로 데이트 코스를 내고자 서양 분위기를 내자 뭐 이런 느낌으로 하긴 한다면 화덕 피자와 와인이 유명한 가게들이 꽤 있더라고요. 일본의 화덕 피자는 정말 혼자 먹을 사이즈로 나오는데 주문하면 그때부터 굽기 시작합니다. 뭐 한국도 요즘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한 판에 2,000엔에서 3,000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와인은 저렴한 곳은 한 잔에 600엔 정도에서 한 1,200엔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적당합니다. 신주쿠에 꽤 좋아하는 이 피자집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고풍스럽고 좋은 곳인데 도쿄에서 야경을 보면서 식사할 수 있는 곳
중에는 지난번에 TMI에서도 소개했던 신주쿠 미치 삼각빌딩 52층에 있는 미소노라는 스테이크 집, 철판焼き 집이죠. 여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개별실을 예약하려면 4인실이 있는데요. 거기는 2명은 예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저녁이면 제일 싼 메뉴를 시켜도 16,500엔. 거기에 밥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술도 시켜야겠죠? 그러니까 1인당 한 2만엔은 가볍게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게다가 뭐 혹시라도 마음에 드는 이성을 데려갔어요. 제일 싼 메뉴를 시키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면 뭐 1인당 한 4만엔은 쉽게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참고로 사진의 메뉴는 1인당 35,000엔짜리입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브릿지를 볼 수 있는 근처도 괜찮고요. 거기는 대체로 한 1인당 5천에서 만엔 정도 생각하고 가시면 뭐 나쁘지 않게 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야경이 좋은 데들은 기본적으로 한 만엔에서 15,000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브릿지가 보이지 않지만 시오도메라고 유리카모메를 타는 곳이 있는데 그 근처에도 굉장히 좋은 요리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40층 이상 빌딩의 최고층 그런 데에서도 괜찮은 집들이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고급진데 뭐 이런 식의 가고 싶다 해가지고 뭐 긴자에 가면은 한 2만엔은 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만큼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돈을 줘야 되는데요. 뭐 아직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1인분에 15만원짜리 스테이크 집도 있고요. 뭐 얼마 전에 봤던 영상에서는 홋카이도에 런치만 200만원짜리 하는 데도 있었다고 하니까 일본의 물가의 차이, 뭐 서민 물가와 부자들의 물가의 차이는 완전히 다르죠.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 여자한테 잘 보이겠다 해가지고 뭐 고급을 찾다가는 뭐 상상을 초월해 버리고요. 그 밖에도 조용히 이야기하면서 술과 식사를 할 수 있는 코시츠, 뭐 개별실이죠. 코시츠라고 하는 쓰여진 곳들도 저렴한 곳이 많습니다. 뭐 때론 코스가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코스를 예산 맞춰서 설정하고 술을 곁들이는 것도 뭐 예산을 잡기에 상당히 좋고요. 일본인 중에서는 주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고 해도 뭐 센 술을 한국 사람처럼 사발로 마시는 게 아니고요. 약한 술을 오랫동안 마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술을 많이 마신다는 걱정은 좀 덜어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뜨는 데 중에 하나가 도쿄의 마루노우치 빌딩이 있죠. 여기는 1인당 한 5천에서 만엔 정도 예산을 가져가면 괜찮고요. 뭐 그래도 항상 생각보다 많이 쓰는 경향이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본 곳 중에서는 바르바코아 클라시코라는 쉐라스코 요리라고 해서 그 거대한 꼬치에다가 그 고기를 통으로 바베큐를 해가지고 들고 다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달라고 그러면 무제한으로 주는 그런 곳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괜찮았고요. 그 밖에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가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부야는 새로 지은 스크램블 스퀘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굉장히 핫한가 봐요. 갈 때마다 너무 사람이 많은데 그 앞에 히카리에도 굉장히 새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이 오픈하면서 완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곳에 딱히 이거다 싶은 가게는 없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가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1층에 그 선물 뭐라지 케이크나 이런 거 파는 데 있잖아요. 오미야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파는 데들이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신주쿠이는 이제 공사를 시작해서 완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9년 완공이라던가. 현재 일본은 역선로 위를 도시로 만드는 스테이션 시티라는 프로젝트를 여기저기 하고 있는데요. 도쿄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부야는 일부 오픈했고요. 그리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주쿠가 이제 막 착공했습니다. 앞으로 뭐 얼마나 더 도쿄에다가 건물을 지을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신주쿠에 가시면은 코마극장이나 그 주변에 새로 지어진 건물들이 뭐 야경을 베이스로 하는 레스토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주쿠 여기 공사 중이라고 해도 아직도 볼 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데이트 핫플레이스도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어디를 데이트 핫플레이스로 생각하는지 자료가 있어서 한번 공유를 해봅니다. 뭐 이런 곳은 학생들이 아니라 나이가 있어도 좋아할 곳들이 많이 겹쳐 있는 것 같네요. 뭐 1등이 도쿄 디즈니랜드 디즈니시인데요. 뭐 거기는 뭐 가서 후회할 게 없는 곳이죠. 참고로 디즈니랜드 옆에 그 표를 사지 않고 들어가서도 놀 수 있는 쇼핑몰이 있어요. 그 익스피어리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도 좋은 레스토랑도 있고 사진 찍기 좋은 스팟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쿄 도내는 아니지만 에노시마라는 아주 바다가 이쁜 곳도 후보지에 있네요. 얘기가 슬램덩크 같은 많은 청춘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고요. 그 밖에 요코하마 중화거리라고 있는데 저는 중화거리보다는 요코하마의 미츠이 아울렛이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데이트하기 좋은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록본기 hills, 도쿄 스카이트리, 뭐 이케부쿠로 선샤인시티 등등이 있는데 뭐 이케부쿠로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도 구경만으로 시간 때우기 좋은 곳이죠. 그 다음이 아쿠아파크 시나가와라는 수족관인데요. 여기는 생각보다 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작은 공간을 굉장히 아기자기에 꾸밀 수가 있구나 할 정도로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모테산도 나미키도리 일루미네이션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일루미네이션이 멋진 곳이 너무 많아서 다른 데를 많이 가다 보니까 여기는 가보질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오모테산도 하면 캐스트리트를 낮에 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야간에는 가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군요. 일본에서는 데이트 코스가 거의 전철로 갈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유는 차를 굳이 끌고 데이트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부자뿐인 것 같아요. 뭐 차로 여기저기 다니다가 잘못하면 주차비만 뭐 돈만에 나오겠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뭐 그 정도 비용을 내도 전혀 문제 없다. 그러면 뭐 차로 에스코트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전철로 가기 어려운 그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데는 뭐 차가 없어도 보통 택시로 가버리면 되니까 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택시비를 자랑하는 일본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가고 싶을 때는 가야죠. 그리고 그만큼의 가성비가 나오지 않으면 역 근처에 좋은 레스토랑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잘 먹었다면 한국 남성분들이라면 여성분들을 집 근처까지 바래다 주거나 하잖아요. 일본은 현지에서 바이바이 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근덕거린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문화적 차이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사람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데려다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건전한 스토리가 돼버렸네요. 사실 2차, 3차도 괜찮은 곳은 되게 많아요. 뭐 이것도 건전하긴 하지만 바텐더라는 만화에 나올 법한 고풍스러운 칵테일 바라던가 실제로 가보면 바텐더가 생각보다 말을 잘 안 걸어주더라고요. 친해지고 나면 재밌긴 한데 한 번, 두 번밖에 안 갈 생각이라면 이 칵테일 바 같은 경우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롯본기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바라던가 호텔 바 쪽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하네요. 거기는 여행객을 상대하는 바가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먼저 말을 걸어주고 이야기를 잘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칵테일 바에서는 한 600엔에서 1000엔 정도 칵테일 한 잔 정도만 시키면 되고 뭐 좀 부족하다 싶으면 뭐 2잔 정도 마시면 되니까 한 2000엔 정도만 들고 가도 충분히 뭐 시간 때우고 즐길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밖에도 다양한 분위기의 데이트 코스나 방법들도 있지만
일단 길이상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고요. 혹시 뭐 궁금한 것들 있으면 따로 연락을 주시면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거 다 준비하는 거 다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어를 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일본 문화를 충분히 알아야 즐길 수 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친구들 중에서는 뭐 이상한 소문 듣고 일본어도 못하면서 뭐 절 졸라가지고 뭐 어디 좀 데려가다오 뭐 이래서 준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말을 못하니까 그냥 재미없게 앉아있다 끝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좀 두서없이 정리를 했는데요. 보통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여행객으로서의 안내나 저렴한 곳만 찾아서 등이 많았는데 실제로 일본에 살면서 아주 살짝 호사를 누리고 싶을 때 이럴 때 정보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타겟으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생활 또는 여행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